이 MCT는 밑에 보이는 이런 바이스라 아니면 클램핑을 위해서 각재를 고정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공을 진행해 갈 것인지, 어떤 식으로 공구를 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도면의 해독에서 이미 결정이 많이 나기 때문에 쉽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가공에 대한 부분과 가깝게 도면을 해독하고 진행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MCT 특성상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거진의 공구를 한꺼번에 전부 장착을 해 놓고 컨트롤 박스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가공을 한 번에 진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도면 해독을 하실 때 잘못 진행 방향을 선택한다거나 공구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해버린다거나 할 경우에는 단차가 지는 경우라든지 재질에 대해서 숙지를 못하면 녹아내리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도면이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내가 가공을 진행하는 실질적인 가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MCT의 종류는 지금 오픈되어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서 보는 MCT 외에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 지금은 이렇게 오픈형이 아니라 문이 닫혀져 있는 클로즈형으로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런 MCT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계를 이해를 하시고 그 기계에 맞춰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MCT에 맞는 프로그래밍을 할 도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이 도면인데 오늘 프로그래밍을 해볼 도면은 각재고요. 라운드 형태가 있고 나사 이런 형태들이 존재를 합니다. 제가 이 도면을 오늘 선택한 이유는 MCT의 기본 2차원적인 가공에 사용되는 부분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면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100에 100짜리 소재고요. 소재 안에 양쪽으로 꽤 많은 양의 절삭량이 존재를 하고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 라운드도 꽤 크게 존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나사 가공을 하기 위한 센터 드릴, 드릴, 탭 이런 작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면을 선택을 한 거고요. 이 도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내가 이걸 캠 프로그래밍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 도면을 어떻게 작도해 갈 것인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보통 MCT를 가공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은 드릴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이제 기준면을 잡겠다 그러면 물론 드릴보다 먼저 기준면을 이렇게 페이스 커터라고 하는 부분으로 한번 지나가겠지만 그 단계는 요새 이미 작업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위치가 되는 부분에 드릴 작업을 먼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센터 드릴 뚫고 드릴을 한 번 더 뚫을 겁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나서 탭이라고 하는 부분이 요새 리지드 탭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를 해서 바로 진행하시는 분, 아니면 그냥 일반 탭을 이용해서 위험하니까 가장 작업의 마지막에 작업하시는 분,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인데 거의 중간에 작업하진 않고요. 앞과 뒤쪽에 작업을 해서 마무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옆면에 대한 부분에 불필요한 소재가 있겠죠. 여기 처음에는 이렇게 정사각형이 다 두께가 되어 있는 소재를 가공을 해야 되니까 엔드밀이라고 하는 공구로 이렇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보면 15라고 하는 소재가 가공 깊이가 너무 넓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라운드 쪽에서 사용되는 엔드밀을 여기에 대입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간혹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시간이겠죠. 가공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진행 방향과 공구도 있겠지만 재질 그리고 시간일 겁니다. 어쨌든 시간에 따라서 가공의 코스트가 달라질 것이고 일단 받는 금액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면을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형상이죠. 이 형상에 대한 부분의 엔드밀과 외부 윤곽 황삭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황삭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엔드밀을 같은 것을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따로 작업을 진행을 해서 나중에 단차만을 지지 않게끔 바닥면의 깊이만을 맞춰 줄 것이냐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재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순서를 쭉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이 위치 그리고 포켓이 작업되어야 되는 부분에 센터 드릴을 작업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탭에 맞게끔 지금 보시면 M8 탭이거든요. 이 M8 탭에 맞게끔 드릴 작업을 하고 이 탭은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이 아니라 중간에 바로 진행을 시켰을 경우에도 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의 작업은 자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도면상에서 작업을 할 땐 지금 현재 도면처럼 이렇게 다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위쪽에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포지션 플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점만 있어도 위치를 잡고 캠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윤곽 황삭, 윤곽 정삭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부분, 지금 현재 도면으로 본다라면 이렇게 요 5라고 하는 부분의 단을 지나가야 되는데 요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먼저 절삭시켜 주는 걸 윤곽 황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형상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는 부분을 윤곽 정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을 그대로 똑같이 깊이에 대한 부분을 작업해 주는 것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도면 작업을 해서 캠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 황삭, 포켓 이 부분은 뒤에 면치에 대한 부분, 페이스 커터라고 하는 공구를 가지고 어느 정도 날려줄 겁니다. 그래서 0.5나 0.3 정도가 좀 더 깊이 내려가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윤곽에 대한 부분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포켓 작업이죠. 이렇게 지금 여기는 포켓이 하나가 있는데 좀 이따가 제가 이 도면을 가지고 직접 작도할 때는 아마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포켓의 형상으로 뺀다라면 이 부분이 지나가는 이 자리들, 여기 이 자리들은 바깥쪽에 있는 엔드밀과 같은 파이스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안쪽에 30파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포켓에서 써야 되는 다른 엔드밀은 하나는 존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포켓은 포켓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이 엔드밀과 같은 엔드밀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환을 시킬 것이다 라는 거, 그거를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이 끝나고 나면 윗면에 칩이라고 하는 이 거푸레기들이 쭉 이렇게 따서 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날려주는 면치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못따기인데 이 못따기가 현장에서는 NC 드릴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요새는 뭐 스폿 드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드릴은 여기서 우리가 사용되는 이 센터 드릴이나 일반 드릴들은 118도의 각도를 갖고 있지만
이 못따기를 하기 위한 스폿 드릴이나 NC 드릴은 90도짜리입니다. 그래서 일반 못따기 작업을 할 때 가장 편안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공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9단계에 걸쳐서 작업을 하고요. 이 단계를 어떤 식으로 분포를 시킬 것이냐는 실질적인 작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잠깐 도면 작업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센터 5군데를 찍고요. 그 다음에 드릴로 하나, 둘, 셋, 4군데. 근데 이 드릴도 작업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 둘, 셋, 넷 찍고 나서 그냥 카피해서 쓰시면 똑같은 데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역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위치를 바꿔주시면 조금 더 작업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지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어서 파이수 큰 엔드밀로 먼저 가공을 때리고 정삭대, 포켓에서 사용되는 엔드밀로 정삭을 할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할 땐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 엔드밀의 길이 값이 있기 때문에 단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하나의 공구로 하나의 작업을 마무리 져주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공을 해보다 보면 그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포켓 윤곽을 끝내고 나면 바로 페이스 커터라고 하는 게 80mm, 120 파이, 그 다음 240 이런 식으로 파이 수가 존재를 합니다. 거기서 공구를 하는 팁을 10개든 8개, 6개, 4개 선택을 해서 쳐주는데 이 페이스 커터의 날이 어떤 거냐를 따라서 오히려 면치를 해놓고 면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면 작업을 하실 땐 조금 더 신중하게 조건을 살펴주셔야 되고요. 팁을 2개로 할 건지 3개로 할 건지 4개로 할 건지에 따라서 회전수라든지 절삭, 이송 속도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 부분을 꼭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못따기는 이 면에 대한 부분에 돌아가면서 못따기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나사 자리 있는 부분도 못따기라고 하는데 요새는 현장 가면 못따기가 아니라 사라라는 말로 대체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게 못따기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내부에 지나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한번 돌아가면서 작업을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전에 줄 작업이라고 해서 날렸던 부분보다 훨씬 더 쉽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금부터 작도를 하면서 표면 쪽으로 보면서 진행을 하고 이런 방법과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도면을 캠 프로그램 X9에 이렇게 작도를 해 봤습니다. 현재 있는 이 도면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지만 보시면 드릴 자국이 있는 부분엔 나사산의 표현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원으로 표기했습니다. 이렇게 원으로 표기하지 않고요. 이렇게 점으로 표기해 놓으셔도 드릴 작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작업해야 된 드릴을 본다면 드릴의 포지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드릴 점을 이용해서 그냥 찍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기만 하면 거기에 맞게끔 드릴의 공구를 선택을 해서 위치에 맞춰서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 드릴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맞춰서 나는 얼마 정도 드릴 사이클링을 이용해서 얼마 정도 가공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가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으로서 충분히 가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공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공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드릴에 원이 있어야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필요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드릴이나 센터나 이런 부분들, 나사 작업을 하는 부분들, 그런 곳에선 앞에서 도면 보듯이 점으로만 대체적으로 표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드릴 작업을 해 놓는데 그 부분에 이제 사라 작업을 해야 될 경우, 자, 제가 해드렸지만 이 부분에 드릴 작업이 있는 부분에 못따기죠. 따지고 나면 이렇게 못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점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을 돌아서 못따기를 NC 드릴을 이용해서 못따기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만 가지고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호가 필요한 거고요. 그냥 나는 못따기 사라 작업을 내는데 그냥 드릴로 똑같이 작업을 해버리겠다라고 하면 지금 보다시피 점으로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자, 보면 여기에 레벨 작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2, 3, 4에서 이렇게 숨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도면에 대한 부분을 숨길 수 있게끔 얼마든지 레벨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X9에서 뿐만 아니라 마스터캠 자체에 있는 부분의 레벨은 CAD로 봤을 때 레이어에 해당되는데 번호가 0번이 없어요. 그래서 CAD에서 혹시나 작업을 해서 가지고 넘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0번이 캠으로 갔을 땐 1번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에서 이거를 가지고 작업하는 부분은 뒷부분에서 한번적으로 툴패스 기능에 대해서 할 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얘기해 드렸듯이 여기에 우리가 이제 원호를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원호에 기본적으로 여기서 쓸 수 있는 부분을 본다면 대체적으로 여기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요만큼을 보다 5파이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5파이를 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똑같이 한다면 여러 번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 2번, 3번의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작업을 진행을 하자라고 했을 때 생각하는 우리가 도면 해독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할 때 보통적으로 저라면 이 부분에 도면에 작업을 하실 때는 윤곽에다가 이렇게 저는 이 부분을 하나 주고요.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도면상에는 없지만 도면 해독을 할 때 사각형이 하나를 줘서 이 부분에 작업을 윤곽, 황삭, 정삭, 우리가 얘기했던 윤곽, 황삭과 정삭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가는 부분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정삭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이 부분을 그대로 쫓아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이쪽에서 지금 제가 사용하려고 하는 원호는 대체적으로 한 20파이 정도? 15파이에서 20파이. 여기 지금 반지름입니다. 여기 지름이고요. 보시면 안 지나간다 그래서 최소한 한 14, 5파이 정도까지는, 왜냐면 이 가운데가 아니라 작업을 할 때는 이쪽에서부터 붙여서 작업을 할 거니까 한 20파이까지도 가능할 거란 얘기죠. 그런데 20파이가 이 부분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도면선상에 회독을 하시면서 일반 도면이 아니고 우리는 가공의 도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따로 뺄 수 있다라면, 자, 저라면 이렇게 뺄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도면을 빼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닫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존재하면 안 되니까 얘는 우리가 도면 작업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윤곽을 작업할 때는 이 부분을 지나가지 않게끔 하고 포켓 작업을 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서 사용됐던 파이수의 공구가 이쪽에서 사용하는 파이수의 공구와 유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해독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도면 해독을 하실 때는 일반 CAD 도면의 해독이 아니라 내가 가공에 대한 부분의 강점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이냐, 이거 이렇게 지금 뺐을 경우는 이쪽 하단 부분은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